공포의 대전 폭군. 와, 폭군. 뭔 짓을 했길래 폭군이에요? 네, 지난 4일 오전에 대전 지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한 주택가에서 이 한 남성이 다가와서 영상을 함께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어떤 남성이 저렇게 다가온 지금 돌이에요. 저거를 들잖아요. 들어갖고 저기 돌이에요. 어우 깜짝이야. 뭐야 이거? 저게 차량 유리창인데 저런 식으로 돌을 던져가지고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저 차량 안에. 저기 블랙박스에 찍힌 빈 차가 영상이고요. 아니고요? 빈 차가 아니라 사람이 타고 있는 차에 저렇게 다가와서 돌을 저거 엄청 크죠. 저 보도블럭 같은 것 같은데 저렇게 둥그렇게 큰 자기 한 머리만한 저 큰 돌을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에다 저렇게 찍은 거예요. 정말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차량 유리창이 그대로 금이 간 게 보이시고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삿대질 욕설을 했는데 이제 차량 안에 있는 탄 사람을 이제 향해서 저렇게 돌을 내리쳤던 상황입니다. 아니, 저 차 안에 있는 사람하고 무슨 원한 관계가 있어요? 현재까지 경찰은 원한 관계는 전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눈이 마주치니까 갑자기 돌을 들고 가서 공격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원한 관계는 없고 다만 이 가해자, 피의자가 주변에 평소부터 많이 괴롭히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을 찾아가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왜 욕했냐 그러면서 쫓아가서 계속해서 협박을 하거나 멱살을 잡거나 고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사건을 저지른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이 남성이 평소에도 주민들 사이에서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감안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런 사람들을 뭐 위협 행위자라고 하던데 동네마다 있잖아요. 저런 사람들. 보통 승 의원님, 주폭이라고 하잖아요. 술 먹고 저러는 사람들은 진짜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저 사람도 그랬던 겁니까, 그럼?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 정신과적 질환이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할 그럼 수밖에. 지금 맨정신에서 저런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술 마시지도 않는 상태에서 저렇게 폭행을 하고 그냥 눈이 이렇게 딱 마주쳤다는 이유로 사실상 그 흉기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발생하는 거라서 좀 이 부분은 조금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찰이 출동을 했겠죠? 그럼 네.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일단 이 60대 남성 재물손괴라고 봐야 됩니다. 특수재물손괴죄 등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구속을 할 만한 사안인지는 저것만 봤을 때는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옆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고 폭행이 지금 반복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만약에 저 유리가 그냥 저런 자동차 유리가 아니라 그냥 일반 창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승 의원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신병력적인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다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구속이 될지 구속영장 청구하면 이 검찰 또 법원에 받아들여질지 한번 고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니까 이 관할 경찰서에서는 청구를 했습니다. 구속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 블랙박스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블랙박스가 없고 문구로만 적혀 있으면 사실은 어렵거든요. 블랙박스 봤을 때 판사나 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웃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했었는데 이제 조금 마음 놓고는 외출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얼마나 행패를 부렸으면 이제야 마음 놓고 외출을 저런 말씀까지 하겠어요. 근데 제가 지난 며칠 전에 비슷한 걸 본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최근에 이런 사건들이 자주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에도 관련 사건이 있어서 또 구속해서 검찰로 넘겼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대전의 다른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을 하고 난동을 부렸던 40대 남성이 검거됐던 사건입니다. 당시에 갑자기 찾아가서 머리채를 잡아서 넘어뜨리고 배를 걷어차면서 공무원들 괴롭혔다고 합니다. 폭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비가 부족해서 난동을 부렸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전에도 여러 번 범행을 저질렀던 경력이 있었고 2월에도 근처 행정복지센터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서 불을 지르겠다면서 협박까지 했다가 결국에는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봤더니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 마동석 같은 사람 지나가면 급 공손 모드로 변신한다. 네,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예. 이게 이제 정신병력이 이제 있다고 하더라도 또 그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 많이 범행을 반복하고요. 정말 덩치가 있는 마동석, 여기 우리 이도선 기자 같이 키도 크고 덩치 큰 사람한테는 그런 짓을 함부로 못할 겁니다. 아니 승 의원님 어떻게 좀 뭘 이렇게
째려보세요. 아니,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았어요. 동의를 예, 동의. 승현님 이런 사람들 좀 그러니까 이 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동네에서 오죽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주민들이 외출을 못했다. 그러면 이건 좀 경찰서나 이런 데서 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두 가지 측면을 조심해야 되고 한 가지 측면은 강조해야 되는데 첫 번째 혹시 삼천교육대 기억나세요? 이게 자칫 삼천교육대 화될 수 있어요. 저런 사람들을 그냥 자유를 박탈하자 이렇게 나오면 아니 뭐 그런 되게 위험한 아니더라도. 경우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자유박탈 쪽보다는 제가 두 번째 강조했는 게 치료사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에게 치료해 주는 거는 절대로 인권에 반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저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해서 일정 시설에 어떻게 보내자는 게 아니라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저분이 어떤 시설에 갔다가 다시 돌아 나오면 그 사이키아트리한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똑같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안전망을 만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강제 입원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인권 문제 때문에 어렵게 되어 있는 거 충분히 동의하지만 저런 어떤 사회적인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과연 국가와 지자체가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치료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혜정님이 동네마다 마동석을 배치하든지 법을 바꾸든지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 일단 그 2019년 그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안인득 사건이 있고서 경찰이 이 반복 위협 행위자 일제 점검을 했대요. 그랬더니 2019년 기준으로 3,923명이 관리 대상자가 됐다는데 이 사람들이 평균 1인당 말이죠. 동네에서 5.2건의 신고를 받았답니다. 야, 이거 진짜 이 말은 못해서 그렇지 변호사님 동네마다 이런 시한폭탄인 사람들이 막 있다는 거예요 지금. 더 문제는 뭐냐면 좀 아파트 단지 이런 어떤 좀 조금 부유한 동네보다는 약간 좀 부유하지 않은 동네에 이런 일이 꼭 있는 거거든요. 이사 갈 수도 없는 겁니다. 상당히 불안하고 안인득 사건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불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 거주하다가 그런 어떤 아주 안 좋은 일이 당한 거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런 조치가 적극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른바 생활주변 폭력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